그렇게 되니까는 진짜 행동 반경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물론 그 요즘 뭐 좋잖아요. 이 뭐지? 지팡이를 뭐라 그러죠? 하여간 예. 그것도 굉장히 가벼워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거 짚고 그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발에 있는 거 그거 이제 그 고정도 잘 되고 해가지고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당연히 그 중간에 회의 같은 거 강의 같은 거 강의는 뭐 조금 저기 한 거는 다 캔슬했고 예 그리고 가까이 뭐 하다못해 여기 제일 많이 나갔던 게 그때 강남 나간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차량으로 이제 다 태워다 주고 태워오고 그러는데 중간에 밥 먹으러 이렇게 이동하는데 조금 경사진 게 있는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신경도 쓰이고. 예, 그래서 발이 진짜 중요하다 사회생활 하는데 그걸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온라인 쪽 활용하는데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이후로 집에 붙어 있는 게 그전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움직임이 많이 줄었지만 예, 그러고 나서 더 집에 붙어 있는 걸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어쨌든 칩거 생활로 들어가셨네? 그렇죠. 네네. 근데 참 모든 게요, 이렇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사회활동을 네. 많이 하는 사람은 또 사회활동을 하고 나가서 생활하는 데 익숙하고 집에서의 생활로도 만족스러운 사람은 집에서의 또 생활이 익숙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찌됐든 이 발이 골절됐으니까 아마 그때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의 중요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이런 어떤 건강한 발에 대한 고마움 뭐 이런 것들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건은 벌써 한 10년 전 일인데 예 근데 발톱무좀이 생긴 거예요. 어머.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뭐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발톱무좀으로 조금 근데 보고 있을 때 이제 그때 되게 많이 흉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했더니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왜요? 그걸 왜요? 이렇게 뭐 그렇게 심하지 않으신데 그거 꼭 하셔야 되냐고. 왜냐면 약이 독하다고. 그 중간에 헌혈도 안 되고 뭐 어쩌고 막 이야기하시기를 뭐 그냥 하자고 저는 그랬는데 이제 중간에 또 술을 못 먹는다고 뭐 이런 이야기 뭐 여러 가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고 했는데 진짜로 술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술을 먹으면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니 보니까 발톱무좀 그거 치료하는 그 약제가 간에 굉장히 충격이 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양 조절 잘 해준다고 해주는데도 술 먹으면 그전처럼 깨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에 그런 어떤 해독작용, 간의 역할을 못하나 보죠? 그랬나 봐요. 예,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술이 많이 줄었다는 생각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낫기는 깨끗하게 낫긴 했는데 예, 근데 참 예. 좋은 역할을 했네요. 네? 좋은 역할을 했네요. 뭐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셔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되게 얘기를 듣다 보면 유 대표님은 그 어떤 질병의 경험 이것만으로도 한 번의 스토리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들도 다 저기 있으실 텐데 네. 저는 이제 그 기록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건 또 분류도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반복하던 습관이 생겨서 그래서 기억이 이제 이게 잘 안 지워지는 것 같아요. 예. 누구나 뭐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강력한 뭐 느낌, 기억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래 전이라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억에 뭐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나중에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진실이었나? 또 헷갈려요.
저희 추천해주신 영상 뒤쪽에 가면 신발 이야기도 잠깐 나오잖아요. 그쵸, 신발 이야기. 예, 예. 근데, 지금도, 운동화를 두 개를 저기를 하는데, 인터넷에 주문할 때는 신어보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하나는, 거기 나온 대로 해갖고 제 보통대 치수로 시켰어요, 먼저. 네. 근데, 신어보니까 이게 살짝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 운동화가 앞쪽에. 그래서 한 치수 낮은 걸 또 시켰거든요. 약간 네. 그 디자인 다른 걸로. 근데 얘는 조금 끼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두 개를 신고 보통 때 가까운데 뭐 편의점 왔다 갔다 할 때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네. 예전에 한번 그 강윤원 대표님 계시는 거기 국제전자센터 나무터미널역, 예, 거기를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걸어서 왔다 갔다 이걸 하는데 큰 걸 신으니까 이게 나중에 발바닥이 약간씩 쓸림이 있는지 아, 큰 게 오히려 발이 이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걸로 바꾸고 저기를 했더니 약간 불편하긴 한데 신발이 흔들리지가 않아서 그런지 그땐 또 괜찮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전에는 그 전까지는 신발을 군에 있을 때 말고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냥 편한 거 적당히 신고 막 이러고 그랬는데 그때 그 경험하면서 신발 되게 중요하구나. 예, 그 생각도 했습니다. 그쵸, 신발 중요하죠. 네. 맞아요. 예, 키눈 하나만 저도 있어도 전에, 그게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쵸, 티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발에 문제가 많죠. 네. 예, 예. 저기, 조경혜 선생님? 조경혜 선생님은 이제 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저는 몇 년 전에 티눈일 거예요. 뭐 확실하게 병명은 말 안 해주던데 티눈 같았어요. 계속 아파서 서는 것도 힘들고 걷는 건 아예 못했었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그때까지도 티눈인지 티눈을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까지 티눈인 줄은 모르고 이제 아프니까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니까 이제 뭐 꼭 병명은 말 안 해주고 이제 티눈하고 비슷한 것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수술 아닌 수술을 했는데 거기서 바로 했는데 와 정말로 아프더라고요. 아프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때 강의하고 뭐 이런 것도 그때 뭐 가기는 갔었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생고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티눈, 제 생각에는 지금 티눈인 것 같아요. 그게 티눈인 것 같았었고, 그 고생을 한번. 티눈이 왜 생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네? 저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서요. 근데 티눈. 병원에 가면은요, 물으면은 의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잘 안 해줘요. 자기들만 알고, 뭐 어떤 그거라도 병원에 가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분들이, 예,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보고, 이제 수술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주사 놓고 마취된가 주사 놓고, 그리고 바로 수술을 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한 1시간 정도, 1시간 아니고 한 30분인가, 모르겠어요. 한 30분에서 걸렸었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파갖고, 그때 병원이 떠나갈 듯이 가암 질렀던 적이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했는데 그렇게 저기 하셨으면 티눈이 아니에요. 티눈이 아니고 사막이에요. 사막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티눈하고 발바닥 쪽에 있는 사마귀는 이게 달라요. 이제 보통 그 사마귀는 티눈처럼 겉에는 약간은 비슷한데 아주 작은 검은 점이 있잖아요. 아주 작은 검은 점이 안쪽에가 살짝 이렇게 가느다랗게 몇 가닥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티눈은 그냥 가볍게 저기를 해도 그 병원에서 할 때는 거의 아프지 않아요. 요령들이 저 다 엄청 있어가지고. 아팠어요. 근데 엄청 아팠고 나중까지 고생하셨으면 그러면 사마귀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이면. 확실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야기 안 하고 그냥 티눈이 어쩌면 이러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렇게까지 아프고 오래 걸렸으면
사마귀 수술을 하신 거예요. 예, 고함을 얼마나 질렀는지 그랬던 기억이 있었고, 저는 티눈이라는 건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도 제가 티눈인지 뭔지 확실히도 모르겠더라고요. 대답을 확실히 안 해줘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고생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이 들면서 이게 왜 있잖아요. 이 발 있잖아요. 발이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이게 스트레칭 한다고 이렇게 돌리면은 뚝뚝뚝 소리가 자꾸 나더라고요. 그건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돌리면 뚝뚝뚝 소리가 나니까. 그런데 그걸 하고 나면은 조금 또 시원해요. 예,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팔목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돌리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도 이렇게 뚝뚝 소리 나거든요. 이게 나이가 돼서 그런 건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소리가 안 나면은 오히려 있잖아요. 개운하지가 않고, 소리가 나면은 또 개운해. 발목도 이렇게 소리가 나야 깨우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풀린 것 같은 있잖아요. 우리 목도 이렇게 돌리다 보면 뚝뚝 소리 나잖아요. 소리가 나죠. 예. 근데 소리 안 나면은 오히려 덜 개운한 것 같은 그런, 어릴 때는 안 그랬었거든요. 젊었을 때고 뭐 그럴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계속 자꾸 돌리고 이렇게 하면은 뚝뚝뚝 이렇게 소리가 나면은 오히려 이게 이제 똑바로 운동이 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50 넘으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소리 나는 건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의사들은 그러니까, 소리 나는 게 안 좋다 그러더라고. 그 소리가 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 이 관절에 연골 조직이 관절마다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렸을 때라든가 이게 그 온전할 때는 아무리 움직여도 소리가 안 나요. 원래. 그게 맞죠. 정상이에요. 잘 근데 찍혀 이제 있으니까. 요게 응. 연골이 약해지고 응. 그게 얇아지고 또 연골이 갈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요게 이제 움직일 때 그 연골이 그 중간에 역할을 못 해주니까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무조건 다 통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통증은 예, 없어. 그래서 이거 뭐 하고 이렇게 하면 시원하다 요런 느낌 갖고 뭐 요런 거 자꾸 하고 그러는데 그게 연골 이게 그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소리 날 때는 안 해야 되나요? 해야 되나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건 안 하고 오히려 소리 나기 직전 정도 상태까지 움직여주는 거, 적절히 움직여주는 건 좋은데 소리 나는 거는 피하셔야 돼요. 그 단계가 안 좋은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근데 이 부분은 이순자 선생님이 조금 진짜 선생님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고요. 소리가 나면 저는 이제 그쪽으로 제가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라 신체가 어디가 이제 시원하고 이완되고 그런 부분은 알아도 소리가 나서 그런 건 좀 잘 모르겠어요. 그 왜 건강요법이고 이런 데 가면은 제가 있잖아요. 이 목도 이렇게 하면은 일부러 있잖아요. 머리 딱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팍 돌려버리더라고요. 나 그 순간적으로 돌리니까 깜짝 놀랐는데 두두둑 소리 나잖아요. 그냥 뚝 소리도 아니고 두두둑 소리가 나요. 그렇게 돼야 된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때 또 그분들은. 그러게. 그쵸. 그런 소리가 나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소리가 나야지 된다고. 그러니까 힘 빼세요. 그리고 툭 하면 힘 빼시라 소리가 그러고, 나고. 힘 빼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돼 있는 상태에서 두두둑 하면서 맞춰주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야기가 근데 스쳐으로 갔어. 근데 그거는 소리로 들리고 눈으로 보여야 사람들이 그거를 가치를 인정을 해주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실제 몸엔 좋은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드물게 관절하고 관절이 실제로 위치가 이렇게 좀 특정하게 이제 그 주변 지나는 힘줄이나 이런 게 인대 때문에 약간 위치를 벗어나 있다든가 그럴 때 제자리를 잠깐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갖고 하는 거는 자세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제자리로 또 돌아가는 그게 계속 반복이 된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세하고 평소에 자기 섭생을 어떻게 하냐고 훨씬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잠깐 시원하다고 그거 자꾸 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실제 거기서 마사지 할 때도 그거 자체가 진짜 중요한 건 아니래요. 그리고 오히려 잘못했을 때 그 문제가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이렇게 기대를 갖는 거는 별로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스트레칭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뚝뚝 소리가 전혀 안 날 때도 있는데요. 소리가 조금 나요. 불편할 때는 또 조금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근데 소리가 뭐, 나요. 네, 큰 건강에 문제가 없으니까 뭐 크게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도 그, 뚝뚝 소리 조금 나고 이러는 거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네, 하는 네. 거는 그거는 크게 뭐 그거 자체가 소리 나는 그때 그 자체가 바로 이렇게 몸에 충격이 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승자 선생님은 발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저는 발에 문제는 없는데, 발이 이제 제2의 심장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걷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신체 문제가 생긴다는 거. 예, 저는 얼마 전에 신발을 정리하다가 매일같이 10,000보 이상을 걷는데 신던 신발을 밑에 생각 없이 사기도 전에 그냥 다 버린 거예요. 바닥이 이제 직급이 이제 이상이 있어서. 근데 사러 갈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거의 한 2주를 신랑 신발이 265인데 그 큰 거를 신고도 다녀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외출을 공용으로 쓰셨구만. 아니 근데 그 신발을 아까 유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편해요? 편한 게 아니라 저희 아빠한테 이제 이 신발 얘기를 하면 더 화가 조금 나는 게, 나 저거 안 신으니까 저거 신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아니 일단은 요거 작지만 조금 한번 신어볼게. 그리고 제 거를 이제 작은 거를 인터넷으로 산 게 아까워서 뒀는데 그걸 신다 보니까 애기 발가락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발을 신으라 그래서 신었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편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불편하더라 했더니 신랑이 다시 그걸 앞에 꽉 조여봐 이제 끈을 그래? 이러고 이제 또 조여서 한번 신어봤는데 이게 겉돌잖아요. 겉도니까 너무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고 그래서 그거를 2주 넘게 거의 한 달 신고 이렇게 다니다가 신랑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우리 딸이 난리가 난 거예요. 딸이. 그래서 딸하고 가서 백화점에 가서 좀 비싼 거를 워킹화를 샀습니다. 사고 나니까 물론 신랑 카드로 샀지만 사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서 앞으로 저를 안 챙겨주고 그러면 좀 비싼 걸 갖다가 그냥 긁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편하게 운동하고 있어요. 이 다리가 우리가 이 하체 근육 자체 뭐 어떠한 고관절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특히나 어르신들은 그냥 70% 이상이 돌아가셔요. 왜냐하면 전신이 다 이렇게 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마비가 오는 상태에서 이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종아리 그 가운데를 이제 비복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2의 심장 거기는 그냥 우리가 걷질 못하면 밖에 나가서 걷질 못하면 유 대표님 같이 앉아 계시는 날이 많으면 그냥 다리라도 이렇게 막 자꾸 움직여 주셔라. 다리를 앉아서 그냥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내가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밖에를 꼭 가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전신이 다 움직이는 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그래서 이 허리 부분하고 이 고관절하고 같이 다 움직여요. 그래서 나가라 볼래? 앉아서도 할 수 있다. 화상이 좀 파보니까 어디 모임에 가시면. 그래서 무조건 걸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제2의 심장이라는 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걷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걷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발 마사지 아주 귀한 이 발을 갖다 저는 한 달 동안 그렇게 좀
나몰라라에서 미안하더라고요. 내 다리한테. 내 발한테.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병원 선생님, 어떤 발의 건강 문제가 있었던 경험이 있으세요? 예, 족저근막염이라든가요, 그 발에 조금 걸어다니면 시큰거리고 그런 것 때문에 병원에 갔다 왔는데 그렇게 좋은 효과는 못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 부분에서 무릎 바로 옆에 보면 족저근막염이 그 효과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무릎 바로 옆에 밖으로, 다리 밖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무릎 관절? 바로 옆에? 아니, 무릎 밑에 보면, 종아리 쪽에 하시는 거잖아. 예? 무릎 밖으로, 다리 누구 밖으로 밑에, 밖으로 밑으로? 밖으로 밑에. 아니, 밑에. 예, 무릎 네, 밑에. 움푹 들어간 게 있네요. 예. 거기가, 예, 종막은, 족저근막. 예, 이게 예방을 할 수가 있다. 그걸 만져보시면 아마 아프실 쏙 거예요. 들어간대? 예, 아프지 않나요? 아프지 않나요? 아프진 않은데. 안 아픈데? 자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플 리가 없어. 아파요. 안 아픈데? 아파야 정 선생님. 세게 눌러야 돼요? 아닌데 살살만 눌러도 다 아프실 거 제자리 자기 하나도 안 아픈데? 뭐 잘못 눌렀는데 안 아픈데? 잘못 눌렀는데? 제가 일어서서 해드릴 수도 없고 보여줘도 되는데. 일어서서. 제가 내일 아침에 지금 치마 입어서 안 되고 예, 내일 아침에 치마 입었으니까 다리 그 해서 하면 되죠. 저기 더 그 낫지 않아? 아마 족삼리혈이라고 그거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독감이에요. 족삼리혈 같으면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서 해보시면 될 거예요. 족삼리혈? 족삼리혈. 예. 독감이에요. 예. 예, 그건 것 같아. 다리에서 삼각 그럼 떨어져 어떻게- 있나요? 정병원 선생님은 약을 드셨나요? 뭐 스트레칭을 했나요? 뭐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도 앓고 계셔요? 아니, 지금은 없습니다. 네? 지금은 좋아졌습니다. 아, 좋아지셨어요? 지금은 뭐 불편하신 건 없으셔요? 예. 아,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가 영상에서도 족저근막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스트레칭하는 운동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특히 여성들은 갱년기 이후에 지방층이 많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지에 있는 지방은 줄어들고요. 복부 지방, 내장 지방은 증가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눈도 푹 들어가잖아요. 눈 이런데. 맞아. 근데 그 족저근막 주변의 지방층이 특히 여성들은 많이 감소가 된대요. 그래서 오히려 갱년기 이후에 여성들이 족저근막염이 많다. 또 여성들은 신발을 하이힐을 신잖아요. 남성에 비해서. 그런 신발의 영향도 있어서 족저근막염이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예방을 하려면 물론 이제 직업상 오래 서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가 신발을 자기 발이 편한 신발, 그래서 발 사이즈라든가.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전에 한번 사롱화를 한번 구두 전문점에서 맞췄는데 난 그분을 신뢰하고 이렇게 종이에다가 제 발 크기를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발 모양을. 그래가지고 발을 이제는 모양이 예쁜 신발들이 많아서 샌들을 몇 개 맞췄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전문가라서 제 발에 아주 편한 신발을 만들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평상시에 제 발, 붙지 않은 발을 사이즈를 재셔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어디를 갈 때는 괜찮아요. 근데 집에 돌아올 때는 제가 쩔뚝거리면서 오는 거야. 발이 부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신발을 저녁 오후에 신발을 사라 그래요.
아침에는 발이 그렇게 부어있지 않는데 저녁 때쯤에는 아마 이렇게 하지로 피가 많이 쏠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보다 저녁에 발 사이즈가 커지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신발을 저는 다 버렸어요. 왜냐면 출발할 때는 괜찮은데 돌아올 때는 못 돌아와요. 발을 쩔뚝거려요, 제가. 완전 타이트하게 제 발에 완전히 맞추셔가지고 저는 그 이제 신발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상식이 없이 그렇게 고객의 신발을 아주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줬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저기 5의 신발을 구입해라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자기 발에 편한 신발. 그리고 또 신발이 한 2.5 이상 3cm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요. 우리가 플랫슈즈라고 그래가지고 굽이 없는 아주 편한 그게 편한 게 아니라 그러네요. 저기 약간의 그런 어떤 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쿠션이 있는 신발이 좋은 신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편한 신발은 보기에는 편하지만 발에는 좋은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족저근막염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내려올 때 소리가 나요. 발을 방바닥에 짚으면 그래가지고 한두 발, 세 발, 네 발 걸으면 그때서야 조금 통증이 완화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책상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또 소리가 나고. 근데 이제 어느새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지금은 그 증상이 거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아무튼 평상시에는 이제는 발 운동, 발 스트레칭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장필규 소장님은 어떤 발 건강, 발 문제에 뭐가 있었나요? 네, 아니 지금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그 굽이 2.5cm에서 3cm라고 이렇게 아까 유튜브에도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2.5cm, 3cm가 어느 정도 되는가하고 자를 꺼내가지고 네네. 네, 요거 이제 손가락 마디 있잖아요. 네네네. 손가락 마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몸에 3cm가 어디가 표준인가 하고 재보려고 좀 해보니까 이 가운데 손가락 요 손마디 있잖아요. 끝마디. 네네네. 그게 한 3cm 정도 되네요. 여기 끝마디가요? 저 같은 경우에 다 다르잖아. 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2.5cm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중지에 끝마디가 이제 3cm 정도 돼요. 어머. 그래서 이제 손가락 길. 제가 최근에 그 신발을 네네네. 이제 굽에다 달아가지고 운동화도 그래갖고 이제 집사람이 인터넷으로 샀는데 그 신발을 바꿔서 이제 신고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루에 지금 10,000보 가까이 걷잖아요. 근데 그 신 외에는 다른 걸 못 신겠더라고요. 처음에 265를 샀나? 근데 그게 굽이 좀 한 3cm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신을 신으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제가 이제 신발을 신고 이렇게 구름 위를 떠다닌다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놈의 신발을 신으면은 그냥 쿠션이 있어갖고 말이죠. 굉장히 편해요. 브랜드는 뭐예요? 브랜드? 브랜드. 아니요. 택배 이름. 인터넷에서 산 건데, 내가 그건 집사람한테 물어볼게요. 하여튼 브랜드는 있게 있는데, 하여튼 신발 하나 바꾸니까 상당히 걷는 거라든가 보행이라든지, 근데 양복을 입더라도 그 신발을 이제 검은색으로 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구두도 안 신게 돼요. 랜드로버도 신었었는데 이제 랜드로버도 실제로 좀 이제 하루 종일 걷고 다니면은 랜드로버 자체도 이게 신발이 무게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를 알고 다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산 신발은 굽도 있는 데다가 푹신한 데다가 가벼워요. 그러니까 모든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양복 입고도 제가 큰 이렇게 저거 한 자리 아니면은
양복 입고도 그냥 그 검은색이기 때문에 예, 그냥 뭐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저 신발의 중요성을 좀 느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발바닥 그 족저근막염 이제 저는 이제 족저근막염은 다행히 이제 없었는데요. 야, 발바닥 자체가 그 우리 인간의 그 오장육부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걷는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발바닥에 거기 아까 그 유튜브에 보니까 하루에 예, 발바닥에 그 가해지는 하중이 누적으로 400톤이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엄청난 그 무게를 발이 지탱을 하면서 이제 이끌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발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는 느끼고 있고,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인가 어느 선생님이 자기 그 본인의 생활 습관을 얘기하는 것 중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이니까 교단에 서서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하루 종일. 항상 다리가 피곤하실 텐데, 나는 집에 가면은 얼굴 씻고 발 씻고, 그 다음에 손수건으로 얼굴을 먼저 닦는 게 아니고, 손수건으로 자기는 발을 먼저 닦는다는 거예요. 이게 발을 보고서는, 야, 너 오늘 하루 종일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발을 먼저 이제 닦고 발을 이렇게 잘 닦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관리를 이렇게 애정을 갖고 한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그때 얘기를 듣고서도 이해가 좀 안 갔거든요. 아, 이게 발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뭐 닦고 뭐 그거를 발수건으로 대충 닦고 말잖아요. 근데 그 선생은 손수건을 가지고 발을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닦아준다는 거죠. 수고했다고.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거를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 참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 하여튼 그 많이 걷는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뭐 결국은 치매 걸리고 나이 들면은 결국은 와상은 누구나 다 경험하고 이제 갈 거 아니겠어요. 누워 있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눕기 전에 자기 발이 성할 때 걸을 수 있을 때가 실제로는 인생이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걸을 수 있을 때가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우리가 걷는 건 축복이고 그러려면 이제 발 관리에 그 무좀 안 걸리게 잘 닦아야 되고 저도 이제 무좀 때문에 이제 고생은 많이 했는데 무좀 걸리면은 이게 무좀균이 온몸에 다 퍼지잖아요. 네. 발가락 사이에만 이게 그 이제 무좀약을 바르는 게 아니고 남자의 경우는 여기저기 그 무좀균이 다 이렇게 옵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발에 그 무좀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발 문제뿐만이 아니고 인체 전체 쪽에 이제 그 위생 쪽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신발 말씀드렸고 저는 최근에 이제 연초에 그 우리가 그 돌뿌리에 이게 발 이렇게 돌뿌리에 부닥쳐가지고 넘어진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엄지발톱이 제가 지금 우측 발톱이 1월 초에 이제 그 돌뿌리에 부닥쳐가지고 그 우측 발톱이 지금 시커멓게 지금 돼 있어요. 근데 단지 다행히 그건 이제 뭐 막 아프고 빠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그 손톱이 그냥 발톱이 그냥 꺼멓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밀고 나오는 상태로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몇 개월 지나면은 뭐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검은 게 이제 하얀 거로 바뀌겠죠. 조금 밀고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그 시커매진 발톱을 보면서 옛날에 이제 보면은 어르신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보면은 손톱이나 발톱이 이렇게 시커멓게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발톱이 이제 시커멓게 되고 난 거를 보고서 이 경각심을 항상 느끼죠. 걸을 때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저는 이제 사람이 그 두 발의 사이즈가 조금은 차이가 난다 그러잖아요. 어느 누구나 다. 보이지 않을 정도의 짧고 길고 여러 차이는 있다 그러는데 저로 걸을 때 보면은 발을 좀 질질 끄는 경향이 있어요. 와이프한테 항상 그 핀잔을 받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걷는데 자꾸 발을 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질질. 그런 그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습관은 뭐 고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넘어지는 이유가 되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돌뿌리에 부닥치고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이제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항상 좀 조심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조심해야죠. 뭐 네. 항상 우리가 약간 이렇게 집중 안 하고 딴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는 작은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요리를 하다가 뭘 썬다 이랬을 때 뭐 다른 근심 걱정이 있어서 잠깐 머릿속으로 아니면은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귀찮아. 그래서 그 조금 이렇게 간편하게 하다 보면 또 사고가 나고.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조금 귀찮아도 원칙대로 해야 된다. 귀찮아도 돌아가자. 우리가 귀찮아도 횡단보도를 이용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활에 있어서. 그런 걸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예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잠깐 사이에 어느 순간 사이에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순자 선생님 손 드셨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요, 이벤트를 또 잊어버려갖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이벤트를, 그거 잠깐 설명 좀 해주시고 이어가시면 안 될까요? 그럼 일단은 선생님 공유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유 대표님? 화면을? 우리 채팅창에 올려놨는데 장 소장님 말고는 다 안 누르셨어요. 정병원 님도 조경혜 님도 하태진 님도 전부 이벤트 참석 안 누르고 그냥 들어오셨거든요. 저도 눌러야 되는 건 아니죠? 저는. 최미정 님은 원래 만들면 그냥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예, 만드신 분이니까 그 채팅창에 있는 거 그냥 클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채팅창에 있는 거 클릭하고 들어가면 거기 참석함이 있어요. 화면 공유해 보세요. 예, 알려드릴게요. 제가 했는데 참석이 안 된 것 같아서. 네. 관심을 한번 누른 다음에 관심을 또 다시 누르면 참석함이 또 체크가 돼요. 지금 저기 이순자님은 참석되셨어요. 이순자님은 되셨는데 오히려 나머지 분들이 지금 안 되셨어요. 이순자님은 잘 되셨어요. 누르셨네. 예, 조경혜님하고 정병원님, 하태진님 세 분은 예 지금 아직도 안 됐어요. 예. 하태진 선생님은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카메라만 켜놓으신 것만 해도 뭐. 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가 조금 삶이 좀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날 저도 모르게 저녁에 돌아와서 온몸을 씻고 발을 씻을 때 저도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발한테 고마워. 그러니까 제가 그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든 왜 그때 발한테 그렇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는지 몰라요. 발을 닦으면서 오늘 고맙다. 너 참 고생했다. 나를 데리고 다니느라고 너 힘들었을 거야. 이러면서 요즘은 조금 덜한데 그때는 제가 조금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녁마다 왜 이렇게 발한테 고맙다고 제가 한동안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는 발을 닦을 때마다 발한테 고맙다라고 인사를 했던 한동안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자연스럽게 제가 그때는 그렇게 발한테 고맙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저는 이제는 요번에 이거 발 건강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또 오늘 이야기 나오지 않은 당뇨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당뇨족. 그러니까 당뇨병을 이제 항상 혈당 관리를 잘 해서 그 당뇨를 관리를 하면 합병증이 안 생기는데 혈당 관리를 잘 못하면은 이제는 당뇨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는데 말초 쪽에는 그런 어떤 신경염 이런 여러 가지가 온대요. 그래서 감각이 둔화가 된대요. 감각을 못 느끼신다고 그래요.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그래서 발에 상처가 나면 일반인들은 상처가 났구나 치료해야 하는데 이 당뇨 있는 분들은 상처가 난 거를 조금 모르신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는 치료 시기를 놓치고 이러다 보면 점점 괴사가 일어나겠죠. 괴사가 일어나서 이제 나중에는 발을 잘라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당뇨가 심하신 분은 당뇨족이라는, 그래서 평상시에 그 양말을 신고 다니시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좀 덜 다치지 않을까. 그리고 발톱을 자를 때, 질문해야지. 유 대표님, 발톱 자를 때 어떤 스타일로 잘라야 될까요? 제가 네. 그 내성 발톱이에요. 어머. 그래갖고 그래서? 엄지가 이렇게 아주 심하진 않은데 이제는 근데 한참 심할 때는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요 정도였던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네.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특히나 네. 걸을 일이나 서 있을 일이 많을 때는. 근데 이제 네. 찾아봤더니 앞에를 가능하면 이렇게 이쁘게 깎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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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양쪽을 따갖고 이렇게 넣으면 이게 점점 더 심해진다고. 그래서 네. 이제 맞춰서 잘랐어요. 요 발살하고 똑같이 맞춰서 이렇게 하니까 원래는 그 내성 발톱이어도 안쪽에서 보이지 겉에는 원래 요 내성 발톱이 이렇게 들어간 게 겉에서는 원래 앞쪽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깎으면 안 된다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기르고 앞쪽만 요렇게 해갖고 딱 맞추니까 앞에서 봐도 이게 보이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단계가 있어도 계속 하니까 이게 나중에 딱 이렇게 제자리를 잡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그래서 발톱은 깎을 때, 예, 양쪽을 이렇게 파면 안 되고, 그냥 살에 맞춰서, 살 모양에 맞춰서 그대로 깨끗하게 이렇게 깎아주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때 본 거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유사한데요. 우리가 발톱은 일자형이라고 얘기해요. 일자. 그냥 일자형으로 잘라라. 근데 손톱은 둥근형. 그러니까 지금 유 대표님은 손톱 깎는 형태를 발톱 깎는 형태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발가락 앞에가 완전히 일자면 모르는데, 실제 우리가 그냥 자처럼 그냥 딱 똑같이 일자로 자르게 되면 문제가, 그냥 일자로 자르게 되면, 실제는 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에서 이렇게 해갖고 밀어내서 만드는 게, 이 양쪽 끝은 사실 더 오래된 게 되는 거예요. 가운데보다. 가운데는 살에서 가까우니까, 양옆은 더 오래된 게 돼갖고, 이게 약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 일자로 완전히 깎게 되면 양옆이 약해요. 그럼 이게 나중에 깨지는 일이 생겨요. 딴 발톱은 작아서 안 그러는데 엄지발톱은 그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일단 깨지면 오히려 또 안으로 확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은 너무 이제 고지고대로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자라는 게 딱 요 맞춰서 적절히 깎는 정도. 그리고 안으로 안 보이고 겉에서 봤을 때 여기에 이제 발톱 모양이 보이는 정도? 예, 그 정도 해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일자형이라는 거는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유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는 생활에서 나오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냥 지혜까지는 아니고 당해보고 깨달은. 네. 그래서 오늘 이제는 그 당뇨족이라는 것도 잠깐 말씀드렸고요. 족저근막염,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스트레칭 이런 걸로 조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하이힐 이런 것들 삼가하고, 또 무리하게 운동을 많이 해도 발에는 무리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적정하게 운동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무지외반증이라는 게 또 이렇게 많이 요즘 건강보험에서 이제는 건강보험에서는 이제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병원에 가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발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문제가 증가가 됐다고 그래요. 발 건강, 발 질환. 그래서 무지외반증 이런 것들도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신발 탓도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항상 신발이 편한 신발을 모두가 권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요, 그 발에 좋은 게 뭐냐 하면은, 발가락 운동하기. 그래서, 동영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수건을 깔고 그 위에다가 발 있잖아요. 발을 얹은 다음에 발가락으로 수건을 딱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만 운동을 하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 발가락 가위바위보. 그래서 발가락을 뭉치게 하면 주먹, 발가락을 싹 피면 고재기, 발가락을 꺾으면 가위. 그래서 가족끼리 가위가 힘들어. 발가락 가위바위보 해도 이 발가락의 건강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평상시에 한 발로 균형 잡기. 이것도 발 건강에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발을 지탱하는 게 아니라 한 발만 지탱해서 균형 잡는 거. 또 하루에 10,000보 정도만 걸어라. 더 많이 걷지 말아라. 왜 발에 무리가 온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가장 발에 알맞는 편안한 신발을 신어라. 그 편안한 신발이라는 건 어느 정도 쿠션이 있고 또 공간이 있어서 좀 편안한 부드러운 재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20분 조격을 또 권유해요. 그래서 우리 체온보다 약간 높은 이제 한 38도씨 정도의 발을 한 15분 내지 20분 동안 담가주시면 뭐 발도 이완이 되면서 혈액순환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발 마사지라는 게 있잖아요. 발 마사지. 그래서 발을 내가 스스로 마사지한다 그러면 발끝에서 우리 신체 중심으로는 조금 밀어내는 형태로 조금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다시 발끝으로 올 때는 이렇게 쓰다듬듯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발에게도 휴식을 줘야 되겠죠. 휴식. 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운동을 뭐 해야 된다 한다고 해도 우리가 적절한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가 발 건강, 발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느낀 점, 또 앞으로 나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 나누면서 끝낼게요. 조경혜 선생님. 왜 못 쳐요? 네. 발에 대해서는 사실 발이 우리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발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그 이상한 것도 몇 년 전에 그 뭐예요? 에? 뭐라 그래? 티는 그 생각이 안 나. 티는 줄 알고 했는데 그때 이상한 것도 걸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발에서도 또 이제 조금 소리가 나고 막 이러니까는 조금씩 신경은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을 갖다가 요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헬스에 가면은 요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워오는 거. 그걸 하고 나면 처음엔 좀 힘들어요. 이렇게 서가 있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걸 좀 하고 나면은 조금 발이 좀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씩 하고 그리고 발을 갖다가 이제 조금 높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거 올라가갖고 계단이나 그죠? 근데 올라가갖고 이제 이 발 뒤꿈치를 이제 들었다가 놨다가 하는 거. 그것도 뭐 종아리에 뭐 힘이 들어가고 좋다 그러더라고요. 발을 그렇게 하면은 종아리에 이제 탄탄해지고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소장님. 네, 아까 그 신발 브랜드 아까 찾아보니까 그 채팅창에 올렸습니다. 네네. 인터넷 신발 브랜드 스케쳐스인가? 예. 스케쳐스요? 네네. 그 인터넷에 치문하면 나올 거예요. 네네네. 네.
발에 편한 신발, 뭐 가벼운 신발 해가지고 진짜 신어보니까 하여튼 구름 위를 걷는 기분. 그 정도. 아내분이 저기 소장님을 위해서 아주 좋은 신발, 그것도 가격이 꽤 나가요. 10만 원 넘더라고요. 그게 저기 발 볼 쪽이가 조금 다른 운동화에 비해서 좀 넓어요. 신어보셨어요? 아, 그럼요. 저도 저기 그거 신고 있어요. 스케쳐스를? 네네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발 볼이 조금 넓어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신발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좋은 그리고 이제 신발들이 발이 좀 볼이 넓대요. 대체적으로. 좋은 좀 신발들이. 편하죠. 응.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근데 거 발 모양은 조금 세련된 일은 떨어지죠. 없죠. 근데 기능성이니까. 예, 기능성. 아까 이 굽자 때도 한 3cm 정도 굽이 좀 높아요. 굉장히 푹신푹신하죠. 느꼈습니다. 신체에서 아내분 예, 장 소장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아이고, 음식과 발 건강. 신경을 많이 써주시네.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발이 우리가 인체 중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먼 곳에 있는 친구를 참 보살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병원 선생님. 예, 저 요새 하우스에서 일할 때 맨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요새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결과는 아직 지금 시작 중이라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 맨발로 걷게 되면 전 잘 모르지만 발에 조금 자극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액순환이라든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주변에 뭐 이렇게 상처를 주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왜냐면 이 피부라는 게 보호막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상처가 생기면 오히려 이제 외부에 있는 균들이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순자 선생님. 네. 요번에 알았는데, 저는 신발 살면서 그냥 워킹화, 러닝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보다는 했는데, 요번에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워킹화는 좀 두껍고 좀 쿠션이 좀 있고, 러닝화는 말 그대로 이제 러닝할 때 이제 신는 거라 좀 밑바닥이 거의 땅하고 이렇게 이게 좀 왜 거의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신발도 무턱대 그냥 사서 가볍다 이렇게 신는 게 아니라 워킹화 많이 걸으면 워킹화 그리고 뭐 헬스장이나 그런 데서 있을 때는 그냥 런닝화 이렇게 해서 다 잘 일단 골라서 신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아팠을 때 수술하고 이게 목 수술을 하고 나서 한동안 두 번째 수술할 때는 하고 나서는 걷지를 못했어요. 근데 걸을 수가 있걸랑요. 근데 이게 신체 구조 자체가 진짜 이게 심장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2의 심장이라는 게 이게 마음을 다친다든가 이게 이 심장이 뇌가 이제 가슴 뛰는 일이 아니라 완전히 진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걷질 못했어요. 진짜 남편하고 걸을 때도 산책을 갈 때도 정말 뭐 진짜 천천히 막 뒤에서 어머 갑상선 수술했는데 왜 자꾸 못 걸어? 저한테 들릴 정도로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는데 저는 못 걸었어요. 그래서 제2의 심장이라는 걸 저는 느끼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 대표님. 뭐 사실 다 알고 계시던 이야기겠지만 그 무지외반증 있잖아요. 그게 네네. 남자한테는 거의 없는 아유. 예. 그러니까 거의 신발에서 생겨나는 그거라고. 그래서 아까 모양새
이야기 하시길래, 예, 모양새보다 건강이. 예, 그리고 기능성이라는 게 사실은 그게 기능성이 아니고, 그게 그냥 맞는 신발인 거예요. 예, 그건 것 같아요. 발이 워낙 중요하니까, 예, 이제 그렇고. 근데 이제, 가끔 남자도 오는데, 볼 좁은 구두 신는 남성, 젊은 남성, 예, 그쪽에 조금씩 생긴다고, 그 이야기는 있더라고요. 검색해 봤더니. 예, 그리고, 아까 그 발 이야기 조금, 발가락 운동하는 거 이야기 나왔는데,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저 놀고 있으면 발가락으로 저를 꼬집고 그러셨거든요. 아, 세네. 장난으로, 잘 안 될 장난으로. 건데. 장난하시더라고. 근데 어머니는 그거 그렇지. 되게 잘하세요. 그래갖고, 발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꼬집는 게 아니고, 그냥 발가락으로 엄지하고 검지발가락 갖고 이렇게 꼬집는. 그렇게 잘 꼬집으셨어요. 뭐 하고 있다가 쓱 꼬집고. 그래갖고, 근데, 고도의 테크닉이. 그러니까 고도로 예? 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지 저는 발가락 쓰는 게 그냥 당연하고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방 치우고 뭐 하고 할 때, 그리고 그러니까 허리 어지간히 무거운 거 아니면 허리 구부리지 않으니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집어 올리거나 뭐 하거나 옮기거나 방 치울 때 그냥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이게 되니까 예, 되게 편해요. 나중에 좀 조금 써보시면 근데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뭐 어떤 쪽으로 생각해도 좋은데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발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손가락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해보시면 안 되네요. 발가락으로 이거 하면 은근히 재밌어요. 아니 쓰면 이게 안 쓰니까 그렇지. 양치도 저는 일부러 양손 쓰거든요. 이쪽 할 때는 이쪽 손 이걸 이제 일부러 해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진짜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근데 익숙해지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해보시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 들고 그리고 종종 오는 저희 집 고양이 있잖아요. 얘가 이제 방에서 돌아다니면 길 막고 들어눕는 걸 그렇게 잘해요. 지 심심하면 그래요. 이제 지 심심하면 제가 걸어가면 아예 길 막고 들어눕고 막 이러거든요. 쓰다듬어 달라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발로 서서 한 발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 있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손으로 그렇게 하면 제가 얼굴이 조금 가려움이 되게 심해요. 고양이 털이 저한테 자극이 좀 되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얼굴이 왜 이러지 그러다가 이제 손으로 안 쓰다듬어 주고 그다음에 발로 쓰다듬어 주니까 제가 그 증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하다가 얘가 나타나면 한 발로 서서 한 발로 쓰다듬어 주고 그래도 계속 쓰다듬어 주려고 발 바꾸고 이쪽 발로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균형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쓰다듬어 주는 시간이 짧았는데 지금은 발 바꿔가면서 얼마든지 쓰다듬어 줄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애가 저를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양팔이 없는 분들은 발가락으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네, 우리가 맞아요. 보면은 진짜 어떤 여성분은 발가락으로 화장하고 뭐 아기 기저귀 그만해주고 진짜 우리 몸은 쓰면 쓸수록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발은 우리가 주로 근데 어머님이 참 건강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발로 꼬집을 정도면 어머님이 요즘도 건강하지 않으신가 싶어요? 지금도 뭐 가끔 엄살은 하시는데 그래도 예, 건강하신 편이에요. 혼자 지내시면서도 시골에서. 연세가 몇이시죠? 예, 지금 82이세요. 아, 예, 근데 뭐 예, 워낙 잘 저기 하시고 음식도 다 하시고 스스로가 다 일상생활 다 하시는 거잖아요. 예, 거기 사회복지사가 오긴 오는데 예, 근데 어머니가 그냥 생활 어느 정도 잘 되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거기까지 말이 자꾸 길어서.
아니 꼬집을 정도라고 하시니까 어머님이 참 건강하지 않으실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네. 막상 해보시면 발이 진짜 유용해요. 이렇게 발로 이렇게 그쵸. 옮기고 하면 저는 이제 발로 던지는 것도 하고 쓰레기통에다 던져 넣는 것도 하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닮으셨네. 예? 그 생각 자주 해요. 처음에는 나중에 연결을 해보니까 어머니가 그러셨던 게 이게 영향이 있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신발을요 하나만 신지 말고 이제 한 두세 개를 번갈아 가면서 신으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게 더 좋다고. 많이 있을수록 좋죠. 파는 입장에서는. 한 사람 입장에 그 세일 주면이 하는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지금 그 식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알고 있는 거의 상당 부분은 어, 생산자하고 유통업자가 만들어낸 그런 그 허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꼭 그 신발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 신발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근데 이제 항상 그런 걸 한 번씩은 의심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옛날에 우리가 일 닦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루에 3번 이상은 이렇게 닦지 않았죠. 보통 세 번만 밥을 3번 먹으니까 3번 닦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원래 그게 광고였대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를 이제 한 1번 정도 닦아요. 왜냐면, 칫솔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치아가 마모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치실을 사용하고 구강을 헹궈내고 잠잘 때만 조금 전체적으로 닦고, 아니, 왜냐면 치아가 마모가 되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그 양치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게 되면 그 치아가 있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튕겨내주는 거 이런 방식으로 바꾸면 되는데 이제 안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많이 그냥 하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요 아래 치경부 마모가 되는 거죠. 네. 그 잇몸하고 닿는 그 자리에. 근데 이거 말고 이 방식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횟수를 조금 줄이시고 근데 음식 먹고 나서는 하는 건 그건 좋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양치하는 횟수 자체를 줄이지 마시고 양치할 때 이 칫솔질 횟수를 줄이시는 거 그게 훨씬 건강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검 원장님 안 계시니까 그냥 우리끼리 막 제가 만약에 안 오면은 유 대표님이 이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시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떠드는 거 조심하겠습니다. 그렇잖아도 검 원장님 오시네요. 근데 어떻게 오늘 하 대표님 한 말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네, 그 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소상공인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참석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 발 얘기하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한 12여 년 전에 뒤꿈치 없는 그 신발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제가 그 클레를 사고 집에 보니까 아직도 안 신고 한 클레가 있는 것 같더라고. 뒷굽 없는 신발. 아까 그 유대표가 이랬지. 네, 그런 적도 있었고, 아까 우리 최비정님이 얘기한 양말을 신으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이상하게 양말을 신으면은 답답해가지고 못 견뎌요. 그래서 집에서도 잘 때도 양말을 이제 안 신고 벗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말을 신는 게 좋다 이거죠. 양말을 신는 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 감각이 둔화돼서 발에 상처가 있어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양말을 신으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 이제 건강에는 이제 아침에 자고는 몸이 좀 굳는 것 같아가지고, 야 이거 몸을 따뜻하게 하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는 양말을 신고 잤어요. 그래서 지금도 몸을 붓는다고요? 몸이 좀 굳는 것 같고 좀 이런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젊을 때는 그 냉방에서 막 자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하여튼 따뜻한 게 좋고 따뜻한 게 좋아가지고 이제 하고 어젯밤에 이제 양말을 신고 잤는데 어젯밤엔 제가 소파에서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파를 없애버릴까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도 양말이 좀
답답하긴 답답해요. 그냥 양말 다 벗어버리고 아까 정병원 선생님처럼 맨발로 이제 맨발로 있는 게 있으면 좀 시원하고 이제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가 제일 진입할 수 있는 설 수 있는 게 발이 중요한데 발을 너무나 뭐 아끼지 않고 좀 도외시한 것 같은데 발을 잘 관리하고 발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고 원장님이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셨어요. 한 말씀 해주셔요. 네, 오늘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오늘 제가 발 건강한 준비를 하나 한 게 있었는데 다음에 할게요. 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전하시는 것 같으셔요. 네. 이제 집에 다 들어왔어요. 안전 운행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잠시 생각난 게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끝낼까 봐요. 제가 발 그러면 사랑합니다. 발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발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요. 다음 시간에 또 주제를 정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피부.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아무나 말씀해 주세요. 피부. 네? 피부에 대해서. 피부. 피부? 피부. 피부 건강? 네. 피부 건강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피부 경과. 그쵸.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이 오면 뭐 자외선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 피부 건강도 좀 해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피부 건강으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모험자도 집에 다 오셨는데 끊어졌네. 네, 집에 왔습니다. 네. 집에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면 돼요. 조경혜님 저기 혹시 이벤트 참석 누르는 거 몰라서 못 하시는 거면 도와드릴 테니까 화면 공유해 주세요. 저 참석 다른 분은 다 눌렀는데. 하셨는데 아니요 혼자만 안 되셨던 것 같은데. 예? 눌렀는데? 네? 전에도 눌렀다는데 매번 안 눌러져 있던데. 예. 오늘 안 눌러졌어요. 안 눌러졌어요? 눌렀는데 왜 안 예, 그래서 눌러졌지?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혼자만 안 누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예, 처음에 일부러 그러시나 싶었는데 보니까 본인은 눌렀다고 자꾸 믿으신다고 믿으시더라고요. 아까 들어가서 눌렀는데. 아니요, 안 돼 있어요. 왜 확인해 그럴까? 예. 저 생방송 그거 했기 때문에 아까 누르는 과정이 찍혔을 거예요. 근데 왜 안 들었지? 예, 그래서 뭔가 조금 다르게 알고 계신 것 같아갖고, 예. 예, 그래서 확인시켜 드리려고. 네. 예,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공유 누를까요? 하시면 좋고, 예. 예. 예, 페이스북 탭 눌러보세요. 위에 열려있는 그 페이스북 탭, 예, 월요 건강교실도 있고. 예, 그러면 여기서 위로 좀 아까 올라가 보실래요? 위로 조금. 이거 이거 눌렀는데. 참석하면 안 눌려 있잖아. 아니, 그거는 이거 사람 눌렀어요. 숫자 보는 거고, 그 아. 위에 있는 참석한 버튼. 예, 이거 이럴 줄 눌러야 알았어요. 눌려져 예, 이제 있는데. 아니요, 방금 눌러서. 그런 거예요? 예, 이제 관심 있으면 없어졌잖아요. 예. 내가 잘하셨어요. 그리고 밑에 거 눌러서 공유는 그렇구나. 하셨어요? 타임라인에다 공유? 원래 하실 때 항상 무슨 공유요? 이벤트 참석,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방금 누른 자리 오른쪽에 참석했으면 여기. 예, 오른쪽에 화살표 보이시잖아요. 요거요? 그쪽에. 예, 그거 눌러가지고 네. 자기 타임라인에다가 피드 공유. 원래 참석 인증을 하는 거예요. 클릭하시고 피드 공유 이거요? 예. 그게 타임라인에다 네. 쓰시는 거예요. 여기 필요하면 쓰시고 아니면 그냥 파란 공유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파란 공유 이거요? 네, 그러면 이제 타임라인에 올라가는 거죠. 이거요? 그러면 예. 참석할 때 항상 이거 눌러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네네. 내가 어느 며칠 날 어느 이벤트에 참석했는지 나중에 다 까먹어요. 물론 아, 그거를 저기는 할 수 있어요. 그 이벤트 가면 지난 이벤트 내가 참석했던 목록이 있기는 다 있어요. 제대로만 눌렀으면. 그러니까 아까 상태 같으면 안 남죠. 근데 방금 누르셨기 때문에 조경혜님이 가보시면 나중에 내 지난 이벤트에 들어있긴 해요. 근데 이게 내 타임라인에 없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든 아니면 나도 평소에 안 보니까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하실 때 최소한으로 원래 해주는 게 하나는 이벤트 참석, 두 번째가 공유, 세 번째는 오늘 이순자님이 너무 잘해주셨는데 저기 메뉴에 보면 토론이란 자리 들어가시면 토론에다가 발제글을 발제. 이렇게 짧게 하나씩 하시는 거. 요 세 개를 습관을 들여놓으시면 나중에 온라인 이벤트를 내 행사를 관리할 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 대표님 내일 저 5분 아침 전에 8시. 들어와요. 네? 5분 전에 들어올까요? 예, 편하신 시간에, 예. 내일은, 그리고 이제 하실 때, 막 내 자료 저거 해갖고 막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 너무 그렇게 꽂혀 계시지 마시고, 그거 준비는 해 놓으시되, 나 어차피 오늘 실수하러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하다가 막히고 그러면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면서 하시다 보면, 한 번 하면 무조건 좋아져요. 그러니까, 예, 편안하게 시작하시면 돼요. 아침, 한 7시 55분? 예. 네, 이제- 바탕화면에 제거 네. PPT 공유하는 거죠? 그래도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갖고 하는 게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드릴 이야기가 9가지 정도가 미리 준비가 좀 돼 있으면 좋아요. 이순자 선생님, 저기 페이스북 그룹은 갖고 계세요? 페이스북은 하고 있죠. 네. 이 페이스북 안에 자기 그룹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네.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내가, 강의하고 이런 거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전부 한 곳에 모여야 돼요. 그 장치로 2개 정도가 요즘 최소한으로 하시는 건데, 하나가 페이스북 그룹, 또 하나가 오픈 채팅방. 이렇게 2개 정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요. 이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내가 부지런히 하는 게 누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고 그때그때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통장이 없는 거죠. 통장. 그래서 혹시 지금 괜찮으시면 화면 공유하시면 그룹 점검을 해드리고 해도 되는데 시간 되세요? 네네. 예, 그러면 화면 공유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점검도 하고 뭐 하셔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드릴게요. 근데 전체 그룹에 전체 그런 게 신경 쓰여갖고 그냥 그 연예인 막 그룹 막 이런 거.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 상단에 지금 뭐, 오려건강교실 3개 열어놓으셨는데, 2개는 다 드시고, 하나만 선택을 해보시겠어요? 먼저, 맨 뒤에 거 페이스북 한번 눌러보세요. 빨간 표시 있는 페이스북, 맨 뒤에 거. 세 번째 거 한번 빨간 거 선택해 눌러요? 보세요. 그 X 말고, 예, 그 글자를 누르는 거, 빨간 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예. 글자 누르시면 방송부터 끄시자고요. 이거 예, 그냥 클릭하세요. 네. 클릭. 예, 그리고 라이브 방송 종료 눌러주세요. 그냥 빨간 거, 라이브 방송 종료. 빨간 라이브 방송 종료. 네. 예, 종료 누르시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예, 됐네요. 이제 그 탭도 마저 닫으세요. 요 탭 닫으세요. 빨간 거 오른쪽에 X 맨 위에. 아니, 거기 누르시면 안 돼요.
빨간 거 위에 탭에 보시면 빨간 동그라미 있는 거 바로 오른쪽에 빨간 동그라미 오른쪽에 작은 X 있잖아요. 여보세요? 아빠 여기요. 네네. 그리고 여보세요? 왜? 저 아직 여 안에 있어. 내가 들어갈게. 일단 카톡 해줘요. 그 위에 네네. 주사위 모양 보이시죠? 네. 숫자 빨간 숫자 앞에 예 거기 누르시면 네. 예 그러면 그룹이 세 번째 있죠? 아니 그쪽 말고 예 거기 아래 예 그룹에 가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독립된 그룹을 하셔도 좋고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제가 50 플러스 캠퍼스라는 그룹이 원래 제가 있어요. 네. 50 플러스 캠퍼스. 그래서 그 그룹에 들어오시면 제가 관리자로 해서 활동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게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쪽으로 하실래요? 네, 유 대표님. 네.